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초대해줘서 영광이고요. 부천은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던 곳이어서 오면서 꽤 오래전이지만 반가운 마음에 왔는데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창세기 1장 27절 다 보이시나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예, 성경에는 분명히 쓰여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만들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가장 고민했던 주제가 뭔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업 그만하고 사역하라고 그래서 요새 주로 가정 사역하는 일이 제가 많고요. 또 일터 사역하는 게 많아서 요새는 주로 제가 이 대기업 임원들 비즈니스 코칭해주고 리더십 강의해주고 교회에서 일터 영성 강의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하도 많이 싸우다가 싸운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는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요즘은 별로 안 나가지만 뭐 옛날에 아침마당이며 뭐 하여간 수도 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하여간 가끔 식당에 가면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밥도 더 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중요하지도 않은데 성격 알면 뭐하냐, 아이 성격이나 가르쳐달라고, 아이 잘 키우게.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썼어요.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제가 원래 쓰고 싶었던 책은 상사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였는데 출판사에서 가정부터 가자 그래서 못 쓰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하여간 어떻게 쓰든지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강의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더니 기자들이 가끔 보면 인터뷰를 하거나 잡지에 실을 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두 분은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안 싸우시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나왔거든요. 우리 도대체 다 이해하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갈등할까? 그래서 세 번째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꿔버렸어. 결혼 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 그래서 그 제목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달 싸우다가 저희가 졌어요. 왜냐하면 한 그때 당시에 이 결혼한 젊은 여자의 키워드가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판권을 사와서 다시 제목을 바꾸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 책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교육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교수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저는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학 갈 적에 부모님이 결혼을 해야만 갈 수 있다. 그래갖고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아기를 또 낳아야 되잖아요. 저는 한 2명만 낳고 말 줄 알았는데 4명을 갖게 됐어요. 네, 더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2000년대 시대에.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또 물어요. 왜 어쩌면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서 애는 어떻게 또 4명씩이나 낳냐, 이런 얘기도 물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까지는 다 못하지만 저희 부부가 어쨌든 지금 30 몇 년째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싸운데도. 그리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해봐요. 가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우리가 젊었을 때 신혼으로 다시 돌아갈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제가 해보거든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전쟁터로 가고 싶지가 않아. 그거 다시 겪으려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자. 근데 이제 계속 불행하게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오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명이에요. 우리 왼쪽 서부터 셋째 아들, 둘째 딸, 첫째 딸, 막내 아들. 예, 딸 둘이 있고 한참 터울이 있어서 막내가 있어서 막내를 낳았을 때 제가 나이가 많았었는데 언제 애가 학교 졸업하지? 근데 이번에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해서 미국 갔다 왔어요. 이제 그 중에 큰 애가 결혼을 3년 전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애가 5이 됐어요. 이제 제가 아이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전 좋은 남편 되고 싶었어요. 여기 다 그러실 것 같아. 제가 아이들 1명, 2명 키울 때 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노력했어요, 남보다. 제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바쁜 와중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냈고 투자를 했고 노력을 했고 아이들이 내가 실수한 걸 겪지 않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실수하면 또 혼도 내주고 많이 이렇게 키웠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상사가 되고 나선 전 좋은 상사가 되고 싶었어요. 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나보고 나쁜 남편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쁜 남편이라고 그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나쁘니까. 그리고 뭐 네. 근데 어느 날 우리 큰딸 둘째 딸이 나보고 나쁜 아빠라고 그럴 때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내가 투자한 게 얼마고 노력한 게 얼마인데 아빠 마음도 모르고 나쁜 아빠라고 그러지. 저한테 나쁜 상사라고 그러는 부하 직원은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제가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코칭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잘 되라고 얘기해줬던 모든 얘기가 다 잔소리였구나.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아빠 말 다 맞는데 기분이 나쁘네. 잔소리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성격을 이해하고 언어 습관이 바뀌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아빠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려우면 저한테 상담 들어오고 지금도 아빠랑 밥 먹자고 전화 오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얘기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서 교회에서 10% 이상의 자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성직자 빼놓고 대부분은 뭐 한 2, 3%도 안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일터에서 보내거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사회적으로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또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나라는 갈등 사회라고 저는 봐요. 부부 갈등 정말 심한 나라입니다.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요. 근데 미국이나 서구는 기분 나쁘면 이혼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도 이혼은 안 하잖아. 미국같이 기분 나빠서 이혼하면 우리는 한 80%가 이혼할 것 같아. 부모 자녀 갈등 굉장히 심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도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것만인가요? 직장에서 조직의 갈등 굉장히 심해요. 요즘 대기업들이 이 생산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되게 바쁘게 가서 그분들 코칭하고 비즈니스 리더십 강의하고 그러는 게 조직의 갈등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 갈등, 이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 지금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아요. 저게 한 10년 전 자료인데 제가 보기에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GDP의 30%의 돈을 갈등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게 우리 문제예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가정, 우리 조직, 회사, 팀, 심지어는 사역단체까지, 제가 사역단체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사역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쓰는 에너지보다 사역 팀원들끼리 갈등 해결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중심성이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민족이 자기중심성이 강하더라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우리는 맞고 쟤네는 틀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예요? 나중심적 사고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중심적 사고를 상대방 중심적 사고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결혼 얘기를 했는데 안 넘어가네. 이건 뭐 넘어갈게요. 저희가 결혼한 지 37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저는 부인만 잘 고르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계속 부인 고르느라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정말 좋은 여자를 골랐어. 이쁘잖아요, 일단. 몸매도 괜찮잖아요. 공부도 잘했어요. 거기다 또 피아노가 전공이에요. 저희 집안의 여자는 다 음악 전공이에요. 저희 집안의 모든 여자는 예원여고 동창이에요. 우리 아내도 예원여고 같이 나왔고 우리 넷째 동생하고 동창이에요. 거기다 저도 이남 삼녀의 장남이고 우리 아내도 이남 삼녀의 장녀고, 뭐 우리 아버님도 회사에 계셨고 우리 장인어른도 중소기업을 하셔서 또 회사 분위기도 비슷했고, 뭐 둘 다 가난하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신앙생활도 저도 3대가 믿는 집이고 이 집도 3대가 믿는 집이고 교회에서 또 만나게 됐고, 뭐 아무튼 이게 보니까 참 공통점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얘네들이 결혼하면 참 행복하게 남들보다는 덜 싸우면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결혼을 딱 했는데 전 여자는 다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거든요. 연애할 땐 다 그랬어. 결혼을 하니까요, 걸어도 쿵쾅쿵쾅거리고요, 뭐 만지면 깨지고 뭐 밤낮 잊어버리고 이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루는 자면서, 결혼을 해서 자면서 자기 전에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세수를 하는 거 보니까 옷에 앞가슴이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야, 옷에 앞이 왜 젖냐 하고 물었더니 나를 보더니 당신은 왜 안 젖어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처갓집은 또 다 젖어. 아무튼 제가 너무 놀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문한 물건은 이게 아니었어요. 배달 사고가 났든지 뭐 물건이 잘못 온 것 같아요. 바꿔주든지 AS를 해주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더라고. 뭐 크리스천이니까 물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계속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며. 하나님 형상이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그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면, 공장에서도 물건이 나오다가 한 1~2% 불량품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다가 불량품이 하나 나왔나 보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책에 써놨어. 내 아내는 불량품. 딱 썼더니 우리 아내가 그 밑에다가 내 남편은 쫀쫀이 딱 써. 글쎄, 이게 시작부터 말이 잘못된 거 아시겠어요? 사람은 어떻게 주문을 했다고 하며 그것을 어떻게 물건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남편이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 공장과 이런 걸 비교하는 걸 보면서 공돌이는 할 수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수한 문제만 갖고도 그래요. 아니 세수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따지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남편은 보는 거야. 어떡하나 보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야단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혼을 했는데 웬 이렇게 힘들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이제 비슷한 가정이고 또 그래서 결혼하면은 너희 남편도 사업하고 그럴 거니까 이제 넌 또 피아노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너무 사업이 업앤다운이 있더라도
그런 거 너무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 너무 바가지 긁지 말고 네가 피아노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네가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교육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남편이 잔소리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잘하면 내가 잔소리 하나. 저는 부인이 바가지 긁지 말라는 건 남편이 바가지 긁는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우리가 지금 같이 미래를 같이 계획해도 모자를 판에 맨날 하는 말이 뭐 떨어졌다, 묻었다, 뭐 그다음 가슴에 무슨 세수하는데 젖었다. 이게 내가 젖지 자기가 젖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런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졌어요. 아무튼 저희가 결혼 초에 참 많이 갈등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분을 놓고 갈등을 그냥 많이 넘어가는 게 없어 하여간. 그러다가 한 10여 년 됐을 때 저희가 하와이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성격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일주일 강의예요. 사실 저희가 성격 강의를 길게 할 때 20시간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1시간 반 동안만 엑기스만 보게 될 텐데, 저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 그래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틀 안에는 있는 줄 알았어.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행동하는 줄 알았더니요, 성격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은 정말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불량품인 줄 알았더니 정품이더라고요. 나하고 다르게 만들어진 정품이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네가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그거였어.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집살이 3년 했었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남편과 저희 시댁 어른들은 이제 생각이 비슷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만 생각이 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수년을 살다가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 그렇게 십몇 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 틀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구나. 항상 제 생각은 다르고 틀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고 항상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이라는 게 행복하려고 살게 됐는데 왜 비퍼 결혼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즐겁게 저희 친정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 딸이라고 칭찬받았는데 애프터 결혼을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늘 갈등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 성격을 공부하고 나서 두 가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첫 번째 화가 난 게 뭔가면, 세상에 우리 부부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운 게 성격 다른 건 몰라서 싸웠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강의를 할 때 이제 SBS에서 한번 TV 방송 나갔을 때인데, 거기서는 많이 싸운 부부를 하나 데려와서 녹화를 미리 하고 저희한테 성격 검사를 해놓고 이제 그걸 다 찍었어요. 두 부부를 앉혀놓고 성격 검사를 해주고 제가 3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두 분은 이러이러한 일로 참 많이 싸우셨겠네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30분 되니까 그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우리 부부 싸울 때 언제 와서 봤어요? 어떻게 우리 부부가 싸운 걸 다 맞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요, 두 분 같은 성격이 결혼하면 이러이러하게 싸울 거라는 게 책에 쓰여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많은 부부가 갈등하는 것 다는 아니지만 90%, 많은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것 다는 아니지만 90%, 직장에서 갈등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갈등하는 거에 대부분이 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고. 물론 그 무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식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는 것도 무식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저한테 강의 들었다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CGN TV에 가면 저희 강의한 거 40회분이 그대로 있어요. 무료예요.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책도 사서 읽어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성격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알수록 이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두 번째 화가 난 게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걸 여태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야 나한테. 우리 부모님도 안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가르쳐주고 선배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95년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격에 많은 걸 못하지만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성격이라는 말보다는 성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근데 성향과 성격 이런 거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느낌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팔짱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팔짱을 껴볼게요. 자, 팔짱을 꼈을 때 어느 팔뚝이 위로 올라가나요? 네,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떤 사람은 왼쪽. 네, 이상한 눈으로 옆에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바꿔 껴보세요. 거꾸로. 그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고. 잘 되지도 않아.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죠.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 불편하고 어색하고 잘 안 돼요.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하고 맞는 성격에 들어가면 모든 게 자연스럽고 쉽고 확실하고 잘 돼요. 나하고 맞는 성격의 환경에서는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팔짱을 똑바로 낀 것 같아요. 팔짱을 꼈는지 안 꼈는지 느낌도 없어요.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 성격의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팔짱을 거꾸로 끼고 앉아 있어야 돼요.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 서툴고 어렵고 어색하고 힘들고 이런 느낌을 계속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가 잘 날 뿐이에요.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신앙의 깊이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격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화가 빨리 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4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처음에 2가지, 외향형과 내향형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외향형, 이게 안 나가는군요. 왼쪽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가 돌아다니는 게 편한 사람이죠. 2번째, 폭넓게 사귀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죠. 말하는 게 편하다. 다시 얘기하면 말이 많다. 이런 거죠. 행동하고 생각한다. 일단 하고 보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외향형이라고 그래요. 자, 내향형 어떤 사람이냐? 혼자 조용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방에서 잘 안 나오죠. 신중하게 사귀다 보니까 친구가 많지 않지만 깊이 사귀시는 분들,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다시 얘기하면 말을 잘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행동한다. 다시 얘기하면 뭐 좀 행동하라고 시키려면 더럽게 힘들다. 뭐 이런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자기 외향형 손 들어보시죠. 외향형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골라야 돼. 외향형, 내향형. 손 들기 싫다. 양쪽 다인 것 같다. 자, 둘 중에 2가지 성격 중에 설명을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내향형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무슨 편견인가 하면 내향형은 사람이 그릇도 작고 바깥 나가서 큰 일도 하기 어렵고 사업이나 이 큰 일하기도 힘들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들 면접을 많이 했는데 신입사원 면접할 때 이제 내향형으로 생긴 친구가 있어요. 저는 뭐 하도 많이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대충 보면 60-70% 맞춰요. 얼굴에 다 써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향형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장난 삼아서 성격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내향적이었는데요. 요새 학교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해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 안에 깔려있는 마인드는 뭐예요? 내향형은 어딘가 덜 떨어져서 회사 생활하기가 힘든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꿨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CEO의 반 이상이 내향형이에요. 성공한 설교가의 반 이상이 내향형이에요. 그러니까 내향형은 내향형의 리더십으로 크고 외향형은 외향형의 리더십으로 클 뿐이에요. 그러면 내향형과 외향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배터리의 차이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충전됐다 방전됐다예요. 저는 내향형이에요. 내향형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회식하고 떠들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향형이 언제 에너지가 충전되겠어요? 집에서 혼자 쉴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내향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외향형이에요. 외향형은 밖에 나가서 미팅하고 회식하고 놀면 에너지가 올라가. 그 힘들까봐 집에 조용히 가다 주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저 같은 내향형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떠들고 회식하고 영업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뭐 하고 싶겠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내향형 남편들은 집에 일찍 가요. 새는 일이 별로 없어. 너무 일찍 와서 걱정이래. 집엔 누가 있어요? 외향형 부인이 하루 종일 혼자서 몸이 베베 꼬면서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갖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집에 가면은 독수리가 먹이 덮치듯이 덮치죠. 왜 이제 왔냐고 뭐노노 떡고떡고 막 물어봐요. 근데 남편 표정이 어때요? 말을 하지 않아. 왜 그래요? 피곤하니까. 근데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검해져 갖고 오면 외향형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에너지가 떨어진 남편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는 막중한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애교를 떨어요. 여보 맞어, 내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힘들어. 쉬질 못하니까.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텔레비를 딱 켜요. 네. 신문을 딱 펴요. 텔레비 완전 켜고,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텔레비 켜고 신문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말 시킬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무슨 소리야 저게? 그래갖고 눈치를 살살 보죠. 그래서 남편은 저 반으로 들어가요. 지금 애도 좀 봐줘야 빨리 이렇게 음식도 차리고 그럴 텐데 말을 안 하니까. 아무튼 그날 남편을 쉬게 해주지 않는 부인 때문에 에너지 충전이 안 돼서 스트레스 레벨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요.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랑 떠들고 놀아서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데 자기를 에너지 충전을 안 시켜주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이 끝까지 올라가요. 스트레스 레벨이 끝까지 올라간 두 부부가 그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걸리면 터져요. 걸리면. 그 전까지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날 야 저거 내가 일주일 전서부터 치우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치웠냐? 이런 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 아직까지 하여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했지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부싸움 했다는 부분은 한 명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뭐 양말을 뒤집었냐 치약을 짰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 사내 죽네 하다가 뭐 이유가 뭐냐면 팔짱을 거꾸로 끼는 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서 참지 못하고 폭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저를 기분 나빠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알은 거야. 아, 에너지가 떨어진 거였구나. 그럼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면 나 힘들어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알았을 텐데 또 내향이니까 또 말을 안 해. 우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떨어진 줄 하냐고요. 몰랐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좀 쉬다 한 30분 쉬다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눈이 떠져갖고 뭐 별일 없냐? 그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이.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대화와 충전된 거예요. 타협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에요. 전 요새 배터리에 불 들어오면 전화해. 야, 배터리 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를 조용히 쉬게 해줘요. 남자들은요 집에 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쉬면 잠에 골아 떨어지기 전에는 다 기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뭐 집에 무슨 일 없냐? 딱 기어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돼. 야, 내 에너지 누가 올려주냐? 그러면 그때 같이 얘기하면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네, 그 30분을 기다리기가 힘든 것 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수십 년 살아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그놈의 배터리는 허구한 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애들도 다 컸고요. 똑같이 나가도 허구한 날 피곤하대. 허구한 날. 늘 아프다는 걸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그건 누가 불량품이지? 그죠? 뭐 아픈 건 어떻게 하겠어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외향형 엄마가요. 내향형 아들을 보면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얘가 나중에 밥벌이라도 할까? 그래갖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변학원을 보내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캠프를 보내요. 이게 뭐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 셋째 아들이 지독한 내향형이고요. 우리 엄마가 외향형인데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바꿔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캠프는 다 보냈어요. 하여간 학교에서 하는 캠프 다 갔고요. 보이스카우트 당연히 했고요. 교회에서 하는 캠프 다 갔고요. 신문에서 나오는 파란색 캠프 뭐 캠프만 보면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야, 혜성아 이거 가자. 그리고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나서 당일날이 되면 아들은 안 간다고 울고 엄마는 너 돈 냈는데 안 간다고 두드러 맞으면서 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10년을 맞으면서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10년 동안 아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내향형이 그 내향형이야.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만 나빠졌어요. 내향형들은 어디 가라 그러면은 일단 누가 가는데 이렇게 물어요. 혼자 가지 않고 꼭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낯선 곳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잠깐만. 네. 네. 오버.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아이 그 신발을 한번 사주려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걔는 집에 있다고 저는 학교에 있다 갔죠. 그러니까 제가 더 피곤한 상황인데 아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그래서 그럼 다른 데 가자. 엄마가 이태원에 가서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랬더니 그냥 빨리 집에 가재요. 그래서 왜? 엄마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좋은 거 사줄게. 너무 피곤하대요. 하고 지가 피곤할 게 뭐가 있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지만 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거 사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벌렁 누워요. 그래서 제가 얘가 병이 있나?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너지가 모자란 거예요. 그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엄마는 그 아이를 더 잘된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아이들 잘 되라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얻은 결과는 뭐예요? 애는 하나도 안 바뀌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만 나빠졌다. 여러분 이런 투자 하시겠어요? 이런 투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지내요. 왜 그래요? 나하고 다른 저 모습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려서 내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거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고쳐주려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고쳐줘야 되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성격에서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바운더리예요. 경계선. 내향형들은요 경계선 안에 있고 싶어해요. 경계선을 치고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 내향형은 편해요. 내향형들은 경계선 밖에 나갈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 경계선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내향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창조됐을 뿐이에요. 반면에 놀랍게도 우리 외향형들은요 경계선만 보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항상 팔짱을 거꾸로 끼게 살게 돼 있어요. 구영예배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도 이제 부부 모임을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이 구역 여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했고 본인이 하고 있던 그런 CBMC 그 안에 부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만 있으면 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따라갔어요. 근데 몇 번 따라가 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인형인가? 가서 얌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와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가족 얘기를 한다든지 남편하고 갈등했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시선이 딱 느껴져요. 싫어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거기에 무슨 뭐 인형도 아니고 거기 가서 회포도 못 불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당신 그런 자꾸 나한테 눈치 주고 그러는데 거기 못 하러 가. 난 다음부터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어느 날은 제가 시대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면 그럼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얘기도 못 할 거면 날 왜 데리고 가? 나 안 갈 거야.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죠. 왜냐하면 내향형들은요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 뭔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향형이에요. 반면에 놀랍게도 외향형들은 자기 안에 뭔가를 얘기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만 돼. 역시 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요. 어디를 갈 때 외향형이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나 이번 모임에 가서 이 얘기 안 하면 내 속이 터져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야기 해줘. 그러면 내향형이 얘기해야 돼. 네가 그 얘기하면 난 집을 나가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수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대화하고 타협하는 기술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얘기하고 뭐 사내 중내 밤낮 싸우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화하는 방식도 달라요. 내향형은요, 대화가 느려요. 느리다는 이유는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외향형 엄마가 내향형 딸한테 물어요. 너 이거 왜 그랬니? 딱 물으면 내향형 딸들은 금방 대답하지 않아요. 생각해요. 엄마가 왜 묻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지금 엄마가 물을까? 근데 성격 급한 외향형 엄마가 몇 초 참겠어요? 한 2, 3초? 2, 3초 있다 또 물어. 너 엄마가 묻는데 빨리 대답하지 않아? 그러면 막 내향형 딸이 아니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엄마 눈을 파다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갖고 바라보고 있는 딸을 보면서 외향형 엄마가 한 2, 3초 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때리죠. 야, 넌 엄마가 묻는데 대답을 빨리 하지 않아? 딱 때리면서 한마디 더 하잖아.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고집은 세가지고. 그래서 내향형 아이들이 고집이 세단 말을 다 알고 살아요. 근데 내향형 아이들은 고집이 센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향형 아이들은 생각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어떤 대답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싶은 아이들이 내향형이에요. 반면에 그래서 내향형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 네가 지금 대답하기가 힘들구나. 그럼 내일 아침까지 잘 생각해서 엄마한테 오렴. 그럼 내향형 아이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와요. 외향형 아이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외향형 아이는 물어보면 0.5초 만에 답이 튀어나와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반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유치원에 가보면 알아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반이 손을 딱 들어요. 근데 손든 애들의 대부분은 다 외향형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손든 애들의 반은 답을 몰라요. 손을 안 드는 애들은 대부분 내향형인데요. 손 안 든 내향형의 반은 답을 알아요. 그렇죠? 전 다 맞는 얘기만 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외향형 너 왜 손 들었니? 그랬더니 알 것 같대. 자기가 알 것 같대 저거를. 어쨌든 내향형과 외향형은 달라요.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요.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 다 달라요. 교회 이 조직에서 이제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새신자들을 오면 이제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하는데 이 새신자 부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외향형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을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새신자에 계신 그 외향형들은요. 원래 이렇게 외향형들은 새로운 사람이 눈에 잘 띄어요. 옷도 새거 새로.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저분 새로 오셨구나. 그럼 가서 확 찾아가서 어머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고요. 외향형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2배로 들어와. 너무 좋아하면서. 네, 그런데 만약에 오셨던 분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묻는 거죠.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 저도 거기 사는데 같이 여기 뭐 부천 소사동이라면 소사동에서 오셨어요. 어머 저도 그 아파트 그 몇 동에 사세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는 외향이었으면 그 오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아우 저는 13동에 살아요. 아무 저 25동. 아 그럼 우리 다음에 같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고 싶어서 외향은 물어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오셨던 분이 외향이 아니라 내향이었으면 아우 소사동에 사세요? 그럼 몇 동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내향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야 왜 몇 동인지 물어봐. 이거 몇 평인지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너무 오버한다. 이 외향들이 자기 너무 신상을 캐려고 한다. 나 이 교회 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외향형들은요. 남의 집 친구 집에 가면 냉장고부터 연대니까 야 이 집에 시원한 거 없냐? 딱 여는 순간 내향형 주인은 기분이 나빠. 아니 저게 예의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 그래서 제가 외향형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 그랬더니 아니 친구 사이에 격이 없이 지내야지. 네, 외향형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쁘잖아요. 구역 식구들 막 밥 챙겨주느라고 바쁘니까 물은 냉장고 열면 있을 거니까 일부러 자기도 성가시게 안 하려고 열었던 것뿐이었는데 그걸 예의 없다고 하는 거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의와 격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튼 이런 수도 없는 갈등, 뭐 이거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향형, 외향형만 갖고 하루 해야 돼.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외향형, 자기 외향형 결정하세요. 이제 바꿔도 돼. 외향형 하겠습니다. 다 어디 갔어 외향형? 자기 내향형, 내향형. 내향형 훨씬 많네. 자, 내향형이 좋아요, 외향형이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아 정말이에요? 네, 다 같이 따라갈게요.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한 번만 더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제 강의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인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만 외우시면 돼.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지요.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정리형과 개방형. 예. 자, 정리형과 개방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리형은 자기 주변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래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고 싶어 해요. 세 번째, 계획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고요. 결론을 신속하게 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리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이렇게 쉬워요. 예. 개방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손 가는 대로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사람이에요. 일도 중요한 것부터 하는 사람이고, 행동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결론도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방형이라고 그래요. 자, 정리형, 개방형. 예, 이게 또 엄청 갈등이죠. 저희 부부는 이거 갖고 평생을 싸워요. 저는 정리형인데 우리 아내는 개방형이에요. 정리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가로 열고 사람 가로 닫고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내란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아내야. 선생님이란 이 정도는 돼야 선생이야. 목사님이란 이 정도는 돼야 목사야.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리형이고, 개방형들은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저런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저런 선생님도 계셔서 다 주변에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개방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형이니까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돼 있을 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하루는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강의를 하러 급하게 가는데, 제가 옛날에 타던 차가 이 자동차 본네트에 엠블렘이 나와 있어요. 꼬다리가. 이게 청소하는 친구가 가끔 이렇게 눕혀놔요. 근데 어저께까지도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걸 타고 다니는데 제가 지장이 없었는데, 오늘 눕혀져 있는 차를 타려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 야, 차 좀 세우고 요거 좀 올리고 가면 안 될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야, 그게 뭐가 문제냐? 급한데 빨리 가지. 아니, 내가 힘들대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이걸 타고 올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아시겠죠? 원래 제가 얼마나 성격은 힘들게 이해가 안 사는지. 되는 거예요. 매사에 저런 식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쁠 때마다. 저희 집에 부부 모임을 참 많이 했는데, 저희 부부 모임을 할 때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남편분이 계신데, 그 남편분이 30분 내내 너무 힘든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만에 물어봤어.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아니요, 제가 지금 아픈 게 아니고요, 장롱에 넥타이가 삐져나왔는데 저 넥타이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 속으로. 야, 나도 정리형이지만 넌 정말 너무하다. 그놈의 넥타이가 뭐가 문제냐? 근데 그 순간 그 사람한테 넥타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리형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토달지 마세요. 아니, 이게 뭐가 힘드니? 힘든 이유를 설명해봐. 아니, 나도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힘들 뿐인데. 그냥 정리형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고쳐주세요. 넥타이가 삐져나와서 힘들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그거를 안 해. 그리고 싸워요. 네. 저희 아내는 개방형이에요. 제가 내향형이라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집에 쉬러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현관문에다가 옷을 던져놨네. 옷이 던져져 있는 걸 보는 순간 혈압이 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를 불러다가, 야, 내 코트를 여기다 벗어놓냐? 했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는 치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여기다 갖다 놔. 그래서 아니, 그건 또 왜 거기다 놔? 그럼 여기다 놓을까? 절대로 안 걸어. 그래서 왜 안 거니? 그랬더니 금방 나간대. 하여간 우리 집 당연하지 현관에는요, 않아요? 금방 나갈 건데 그거를 왜 거냐는 거죠. 우리 집 현관에는 우리 아내가 갖고 나갈 물건이 넘쳐갖고 내가 밤낮 넘어져. 치워달래도 죽어도 안 치워.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거기 있어야만 제가 나갈 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예전엔 이런 이 갈등 갖고 끝까지 저를 갖다가 그거를 걸게 놓고, 저는
금방 나갈 건데 왜 거냐 이랬는데 인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부부들을 만나요. 보니까 어떤 남편들은 걸어주더라고요. 그런 남편도 많아 제가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희 아내랑 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날 아내 차를 타고 왔어요. 오늘도 우리 아내 차를 타고 왔는데 밤이 너무 늦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내한테 야, 너 오늘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으니 당신이 좀 운전을 해라. 난 좀 차에서 잘게. 그리고 이제 차에서 좀 잘라고 누웠어요. 이제 아내가 오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이제 와이퍼를 틀어야 되잖아요. 와이퍼를 틀었어. 조금 이따 비가 그쳤어요. 그럼 꺼야 되잖아. 근데 안 끄고 그냥 가는 거야. 조금 있으면 끽 소리도 나. 끽끽 하는데 우리 아내 아무 생각 없이 가.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야, 저거 좀 꺼라. 그랬더니 이게 언제 켜졌어? 이렇게. 여러분, 개방형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와, 인간이 어떻게 뚫린 두 눈으로 이게 안 보이냐?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 똑같아. 정리형이 나 이거 정리해달라고 할 때 토달면 안 되듯이 개방형이 안 보인다 그러면 토달면 안 돼. 안 보인대요. 그게요. 이게 제가 저렇게 맨날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운전 안 해주려고 마음을 굉장히 먹거든요. 근데 또 그냥 남편이 피곤하다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서는 해주고 맨날 저런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운전을 강의를 이제 먼 데서 초청을 해서 밤에 강의를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뭐 라디오라도 듣고 그래야지 되는데 저희 남편은 내향형이니까 또 조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저를 또 그 라디오도 못 틀게 해. 그러니까 조용하고선 가야 되니까 제가 계속 산만해질 뭔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도 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안 이렇게 잊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남편이 매사에 편하지가 않더라고 제가 사는 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삶이 아니 왜 저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옆에서 자기로 했으면 딱 누워서 자면 될 것이지 계속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운전하나 보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가다가 과속 방지턱 나온다 이래요. 난폭 운전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매사에 그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피곤한 거예요. 아프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정말 저는 힘들게 살고 있어요. 성취감도 달라요. 정리형들은요 아침에 내가 오늘의 할 일 10가지를 써요. 그리고 그 10가지가 다 지워진 날이 가장 행복해요. 일 많이 한 날이야. 그런데 개방형들은요, 저는 개방형은 우리 아내 보고 계획도 안 잡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자기도 계획은 잡는데 그 계획한 날보다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을 하느라고 쫓아다니는 일이 더 일을 많이 한 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 같은 정리형은 뭐가 힘들어요? 계획이 바뀌면 힘들어요. 우리 아내 같은 개방형은 뭐가 힘들어요? 계획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사실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이 일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바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옛날엔 정말 바빴어요.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밥을 먹어본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하루는 우리 아내가 외식을 하재.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초밥 먹겠대. 그래 그럼 난 뭐 비즈니스 하느라고 좋은 데 많이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고 좋은 데 가자. 그리고 내가 어렵게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아내를 태우고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초밥집 거의 가는데 그 근처에 이태리 레스토랑이 휘황찬란하게 새로 오픈을 했어. 갑자기 우리 아내가 여보 저거 새로 생겼는데 저기 가자. 그러는 순간 또 혈압이 확. 아니 내가 어떻게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 야 어렵게 예약했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떡하냐 초밥 먹자 그랬더니 그게 더 먹고 싶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했어. 야 오늘 초밥 먹기로 했으니까 초밥 먹고 내가 내일 저거 또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밥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둘이 먹을 건데 초밥 아니, 먹으면 어떡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약했잖아. 그건 어제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그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초밥을 포기하고 이태리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이태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저는 저녁 식사 내내 팔짱을 거꾸로 끼고 먹어요. 만약에 내가 그날 운전대를 잡았다고 아내를 강제로 끌고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먹으면 아내는 저녁 내내
팔짱을 거꾸로 끼고 먹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간다는 거는 이 순간에 누가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편하다. 너무 지금 너무 편한데 하면 항상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겠구나. 네. 시간관념도 달라요. 정리형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시간도 정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늦는 게 힘들어요. 거의 늦게 가질 않아요. 그런데 개방형들은 시간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일찍 가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5분 기다릴 거면 집에서 5분 프로젝트를 돌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는 밤낮 집에서 프로젝트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 전에 남편이 가기로 했는데 5분이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거 지금 데워놓고 안 가면은 쉬겠다. 그리고 냄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냄비를 켰는데 끄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집에 냄비는 밤낮다. 요새는 뭐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시간 되면 꺼지는 게 있더라고. 저희가 이렇게 타이머를 해서 자절로 꺼질 수 있게 해서 저희 그 개방형인 친정 엄마가 그거를 소개해주면서 우리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형 개방형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웠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책이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난주에 이기복 교수님 오셔서 또 몇 주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기복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또 이렇게 이 성격도 잘하신데 어느 날 저희 다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또 마침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밑에 있는 답안지에다가 먹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강의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뜻에서 검사를 해보자라고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한번 집중하면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또 남편이 뭔가 걸고 넘어지는 것처럼 저 또 보는 느낌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왜? 또 뭘?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성격에 맞는 걸 찾아서 네모 안에 X표 하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네모 안에 X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팍팍 커. 박박 긋는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그냥 또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야. 저는 정말 남편이 맨날 걸고 넘어지면 이것까지 걸고 넘어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는 밑에가 먹이기 때문에 그 안에 표시만 하면 돼. 그거를 그렇게 걸고 넘어질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어떡하나 봤더니 저 큰 남자가 그 요만하게 생긴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이러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기복 교수님이 저희 보고 이 두 강사님 오셨는데 오늘 느낀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오늘 또 남편하고 또 갈등을 했는데 그 갈등을 하는 순간 제가 20년의 지난 세월이 생각이 났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외향이잖아요. 세계는 넓고 또 개방이잖아요.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정말 뭐 이 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은 내향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정리형이 얼마나 좁겠어요. 그 요만한 데 안에다가 그 자기의 그 틀 안에다가 저를 넣으려고 들어가라고. 심지어 내가 그 안에다가 체크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라고. 계속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았다. 근데 너무 그게 답답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이 성격 강의를 10년, 20년 강의했다고 변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변해. 아직도 남편은 저한테 그 안에 집어넣으라 그러고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이 저를 갖다 계속 달궜으면 좀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집어넣으라 그러는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간다. 절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남편이 그거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저를 바꿀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좀 들어가지.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부인이 이렇다면 아무튼 안 변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안 지켜요. 개방형은. 하여간 제가 연애할 때 단 한 번도 일찍 온 적이 없었어. 내가 그때 성격을 알았으면 그냥. 근데 이 개방형, 정리형들은 보통 약속 장소에 일찍 가요. 그냥 15분 정도 일찍 가면 약속 장소에 앉아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큐티를 묵상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방형들이 일찍 오는 경우는 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래요.
개방형이 약속 시간에 일찍 오는 경우는 시간 약속을 잘못 알았을 경우, 뭐 또 그날따라 길이 너무 안 밀려서 빨리 온 경우 이외에는 없어요. 그냥 이제 15분 일찍 왔잖아요. 15분 일찍 오면 개방형은요 이렇게 해요. 15분이나 남았네. 그리고 15분 동안 할 일을 찾아요. 약속 장소에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보니까 저 길 건너에 백화점이 보이는데 저기 지금 가서 5분이면 뛰어가고 5분에 물건 하나 집어갖고 5분이면 올 것 같아서 또 거길 뛰어가. 그리고는 또 늦어갖고 또 오늘 일찍 왔는데 정말 일찍 왔거든. 근데 또 늦었어. 밤낮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얘는 정말 왕개방형이 태어났어. 초등학교를 갔는데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한 달을 지각하니까 엄마가 불려가더라고. 2달 지각하니까 아빠라 그러는데 아빠 안 가지. 아무튼 제가 어느 날 도대체 얘가 왜 매일 지각할까 너무 신기해갖고 회사 쉬는 날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8시 40분까지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걸어가면 되는데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7시에 일찍 일어나더라고. 일찍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밥도 먹고 딴짓도 하는데 8시 40분이 되니까 그제서 시계를 보더니 늦었네. 그리고 그때부터 걷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늦죠. 근데 그럼 뛰어가지도 않아. 또 가다가 또 뭐 가게도 보고 저기도 보고 얘는 뭐 일찍 가는 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큰딸 정리영 아이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서 지가 다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 개방형은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정리영이 개방형의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나갈 때 항상 얘기해요. 여보, 지금쯤은 화장을 시작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쯤은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밤낮 100% 지각이에요. 100%. 제가 느낀 점이 이거예요. 이 정리형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그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언제나 보면은 항상 자기 삶도 그렇고 딱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요. 오늘은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도 그 소망을 못 버리는지 오늘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보통은 자기가 다 어레인지를 하거든요. 저보고 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서 몇 시에 어디를 갈 거고 어디서 점심을 먹을 거고 다 어레인지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남편이랑 같이 가면 남편이 그런 걸 다 알아서 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 재능대로 하자 우리 사는 거. 제가 또 저는 또 그 대신 이제 어떤 새로운 거 뭐 어디를 어디 새로운 걸 찾아야 한다든지 어디 여행 갈 적에 뭘 알아본다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저는 금방 알아봐요. 남편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이제 각자 재능에 맞춰서 일을 하자. 그래서 알아볼 아이들은 알아보고 정리할 아이들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그러면서 하는 거죠. 우리 막내 아들 이 개방형 아이를 저희가 키우면서 남편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봤지만 저는 저하고 너무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개방형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학교에 갔는데 어머 오늘 아침에 숟가락을 안 싸줬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오후 2시에 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젯밤에 늦게 일어나서 그 아이 가방에서 그거를 씻어놨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오느라고 말려서 집어넣는다는 걸 그냥 온 거야. 그럼 보통 우리 큰딸 같으면은 걔는 정력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챙겨갔을 텐데 분명히 안 챙겨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아들 너 오늘 어떻게 됐어? 밥 먹었어? 엄마가 그거 안 챙겨줬는데 너무 미안해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래요. 엄마 걱정을 마세요. 물론 저는 안 가져갔지만 점심 때 내 친구 기용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고 기용이 숟가락은 자기가 먹고 그래서 둘이 알아서 나눠서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얘가 개방형인 게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결을 한 거죠. 그 순간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숟갈을 우리 정리형 딸을 못 사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걔는 아마 안 먹고 몰래 나갔든지 이렇게 하면서 쫄쫄 굶고 왔을 거라는 거죠. 네,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요. 정리형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 방법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주부가 많이 계시니까 설거지란 큰 그릇을 닦아서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그릇을 닦아서 놓고 그 다음에 컵을 닦고 그릇을 닦고 마지막에 숟갈젓가락에서 거기서 꼽는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평생을 이렇게 닦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개방형은 어떻게 설거지를 하나 봤더니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하는 거예요. 개방형이 원하는 거는 빨리 끝내고 드라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정리형이 중요하지 바라볼 않아. 때 저렇게 해서는 그릇이 깨끗하게 닦이지가 않은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네. 거예요. 제 동생도 그러고 저희 시어머님도 그러고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땐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그냥 설거지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저 봐주는 줄 알았더니 제가 설거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튼 저희 그 이제 사역단체 모임에서 부부 모임을 가끔 가요. 근데 그때 주제가 부인 손에 물 안 묻혀보기 뭐 이렇게 주제였어요. 난 설거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들이 밥을 해야 되더라고. 근데 남자들이 밥 해본 남자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 나이 또래는.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가 샤브샤브를 잘 만든대. 그래서 샤브샤브 재료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뭐 냄비 한 서너 개에서 샤브샤브를 끓였는데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샤브샤브 국물을 만들 때도 넣는 순서가 있다는 거를. 그 순서 틀렸다고 다 버리고 다시 했어요 저희가. 그럼 맛이 안 나온다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나도 정리형이지만 넌 정말 너무하다. 어쨌든 이 정리형과 개방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른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정리형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정리형 누가 정리형인지 한번 보세요. 개방형 정리형이 좋아요? 개방형이 좋아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자, 다 같이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한 번만 더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현실형과 이상형은 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내면의 기능이기 때문에 현실형과 이상형은 또 대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형과 감정형은 또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를 아는 건데 뭐 사실 강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정말 드리고 저희 싶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가 벌써 강의한 지가 거의 20 몇 년 되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냥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이런 유형이니까 네 동생하고 싸울 적에 너희가 이런 게 갈등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든지 남자친구를 만나든지 또는 학교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냥 쟤 너무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형이 아이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플랜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이렇게 다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배우면 저는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같은 유형끼리 만나면 서로 이해가 쉬운데 만약 다른 애들이랑 만나면 정리형 아이들은 정리형 선생님이 만약 개방형 아이들을 만나면 맨날 책 안 가져가고 또 개방형 학부형들은 수업료도 제때 안 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면 저분은 이런 게 좀 약하구나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모든 그 앞에 이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질을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우리 셋째 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셋째 아들이 아까 무지무지한 내향형이라는 아들이 걔는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음악을 하는데 얘는 비즈니스 쪽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되니까 넌 한국에서 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한국에 네트워크도 하려면 군대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걔가 한국에 고민하더니 하여간 공군장교를 해서 지금 공군장교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번 달에 제대를 하고 돌아가는데 며칠 전인가 저랑 만나서 이제 제가 심심할 것 같으면 아들이 전화 와서 밥 먹자고 전화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래간만에 이태원에 갔다가 미국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 그 미국 애가. 그래서 야 어떻게 너 섭섭하게 날 못 알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미국 애가 야 아시아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겨서 알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가 기억하기에 너는 고등학교 때 가장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하죠 내향형이니까.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전혀 내향형 같지 않고요. 얘는 대학교 때 이미 학생회장도 다 했고요. 뭐 지금도 리더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요. 얘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키워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서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야 내향형은 틀렸으니까 고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격은 내향형이야.
내향형은 내향형을 잘 개발해서 얼마든지 내향형적 리더십으로 갈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듣고 나다 보니까 자존감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바꿔 나가기 시작하고, 대학교 때서부터 얘가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내향형이지만 굉장히 건강한 내향형이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바뀌어요. 계속 같은 얘기지만 틀렸다고 생각하고 고쳐주려고 그러면 이 물건은 망가지는 물건이에요. 인간은요, 고쳐주면 자꾸 망가져요. 틀린 게 아니라 너는 달라, 너는 정말 유니크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했어를 끊임없이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책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스24 이런데 이렇게 그 후기 같은 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그날 그 후기를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그 후기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24살짜리 어떤 여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동생이 물건을 사주거나 자기하고 너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안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한테 뭘 사달라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정말 필요한 준비물이 아니면 친구들한테 다 빌려서 쓰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엄마한테 사달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노라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동생은 그거 안 사도 된대요. 그런데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 엄마한테 막 우는 척을 하고 내가 이거 안 사면 마치 왕따를 당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엄마가 놀랍게도 그거를 속듯이 그거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자기 유형이 전혀 다르고 또 동생하고 엄마하고는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은 아이라서 자기가 이제부터 연극을 해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처럼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동생처럼 마치 엄마한테 뭐 큰일 난 것처럼 내가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거 안 사면 나는 왕따가 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놀랍게 엄마가 그걸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 유형이 그렇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하고 성격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고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씩 골라서 조합을 하면 16가지 유형이 나오고요. 이 16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16가지 중에 장점도 공부하셔야 되고 16가지 유형들이 원하는 것도 다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전 남편하고 싸우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싸우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했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나도 그다음부터는 뭘 보냐면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책도 있지만 저 이제 그 당시에 외국 책이 많았는데 가자마자 그걸 들춰봐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 남편 이야기가 거기 써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때 하냐면 저희가 구역 예배라든지 순예배 같은 거에 보면은 남편하고 똑같은 유형의 여자가 있어, 부인이. 그런데 그쪽 집 남편도 나하고 똑같은 유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 부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도대체 하고 제가 물어요. 그럼 이 부인이, 남자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사실 이런 게 기분이 나빴던 거고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 가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기질을 이해를 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서로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서 이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무슨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질이 다를 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니까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다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은 천국에 회복되는 장면이죠. 여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이리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어린 염소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살찐짐승도 나와요. 저는 천국은요, 옛날에는 양들만 모여 사는 곳인 줄 알았어요. 다 양들, 사자는 사자양, 표범은 표범양. 그래서 나 같은 양이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자기 같은 양만 모여 산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요, 사자는 사자대로, 이리는 이리대로, 독사는 독사대로 있는데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천국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닮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여기를 닮고 어떤 사람은 저기를 닮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다르게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자로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린 표범으로도 만들고 뭐 송아지도 만들고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데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4자녀를 주셨는데요, 그 4자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쓴 책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는 예제를 딴 데서 들 필요가 없어.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싸운 얘기가 다 거길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랑 같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들끼리 싸운 얘기도 하고 저희는 또 부모니까 그 입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편에서 본 저희 부모들이 어떤지도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부인이야 내가 골랐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도대체 아이들도 왜 이렇게 다른 성격을 주셨을까?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함께 사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사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도 지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나가기도커녕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갖고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러 와야 되잖아요. 야, 도대체 니들은 왜 그렇게 사냐? 그래갖고 그때 얘기해 주면 되죠. 사장교회 온대. 그러면 예, 교회 전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물이 바다든 그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이지만 일본 잉어 코이를 그렸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갖고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작가 거를 사다가 집에다 걸어놨어요. 이 코이는요, 잉어죠. 어항에서 키우면 5cm에서 8cm가 큰대요. 근데 이거를 연못에다 풀어보면 25cm까지 큰대요. 근데 이걸 강에다 풀어놓으면 120cm까지 큰대요. 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5cm짜리 자녀도 될 수 있고 120cm짜리 자녀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가정을 꾸려가는지에 따라 가정의 이론들이 5cm짜리도 될 수 있고 120cm짜리도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상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5cm짜리 부하도 나오고 120cm짜리 부하도 나오고요. 5cm짜리 교인도 나오고 120cm짜리 교인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나와 다른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했다는 걸 이해하고 그런 이해 안에서 사랑과 넘치는 그런 서산학교의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